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오늘까지 이틀째죠. 황 대표 단식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여권의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강행 기류에 맞서기 위해서, 또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항의라는 것인데, 목숨을 건 단식이라고 하는데 그 명분과 시점, 효과를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를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황 대표의 단식 투쟁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왜 하는지 대부분 뭐 이해는 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많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황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약간 좀 그 고립무원 지경으로 좀 빠져든 그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당내외에서. 네. 리더십 그 논란도 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의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건데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 결론으로 귀결이 될지 여부는 조금 좀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무리수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도 있고. 자, 그런데 맨 처음 단식을 시작한 곳이 청와대 분수대 앞인데 또 네. 어젯밤 늦게는 국회로 옮겼다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친 뒤에 다시 청와대로 왔다고 하는데 지금쯤은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직은 청와대 앞에 계시지 않나 싶어요. 네. 이게 지금 약간 논란이 좀 있는 대목인데, 네. 이게 어제 사실은 약간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청와대 앞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거기는 텐트를 칠 수 없는 곳이다,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네. 텐트를 못 치고 좌판을 깔고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당직자들은 이제 국회로 옮기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 지지자들은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말리는 그런 또 그 진풍경이 또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놓고 또 뭐 국회로 옮기고 이러면 좌파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뭐라고 얘기들을 하겠냐라고 네. 이렇게 또 말리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정광훈 목사조차도 이 투쟁 강도가 너무 약하다,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보였던 풍경은 상당히 좀 우왕좌왕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네. 준비가 이제 덜 된 상태에서 이제 단식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거기서 드러나는 대목이고, 네. 그리고 어찌됐건 시작을 했으면 거기서 끝장내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핵심 지지층들은 네. 거기서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는 바람에 이게 좀 의미도 좀 퇴색한 상태가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정황으로 보면 청와대를 겨냥한 것, 또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지소미아가 이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자, 대통령은 지금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할 분위기는 지금 아닌 것 같죠? 폐기를 원칙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뭐 그 이제 원칙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에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하셨고,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뭐 현재 그 정부의 입장, 청와대의 입장은 지소미아 파기를 유지한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뭐 NSC 회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제 강기정 또 정무수석이 그와 관련해서 약간 언급도 하긴 했는데,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의 그 막판 네. 그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비중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본이 입장을 좀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뭐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지금 현 단계에서 과연 번복을 할까,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일단은 뭐 이제 그 파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뭐 거의 그쪽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목숨을 건 단식
이렇게 결기를 다졌는데 이 의지로 본다면 오히려 공수처법, 선거법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의원 전원의 의지를 모아야 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현안은 또 국민 여론도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여론을 모두 업고 가기도 쉽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에 이 모든 걸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왜 포함을 시켰을 거와 관련해서 약간 설왕설래가 좀 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를 그러니까 도로 철회할지 말지 여부는 대통령 선에서 결정이 가능한데,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의 처리 부분은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국회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찌됐건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요구사항으로 내건 이유가 과연 뭘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통과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진정성 있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끝까지 좀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일단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일 가지고 과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식을 이제 이야기하면서까지 요구할 사안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도 없잖아요.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까지 협상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런 기회를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막판에 와서 이러는 것도 좀 과연 그 제1야당 대표로서 적절한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패스트트랙의 열차는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평론가님이 말한 것처럼 상당한 협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단식을 택했다. 그동안 치열하게 여야 간에 이런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단식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명분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에 지금 투탑이 다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로 좀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행동 반경도 한 분은 야외에서 텐트 치고 단식하시고 한 분은 또 비즈니스 비행기 타고 미국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행보도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그 이전부터 계속 이제 이 투탑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결국 그러면 누구의 책임으로 이게 규결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역시 대표에게 좀 더 책임이 많은 쪽으로 규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어찌됐건 당대표가 원내대표하고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네. 통상적으로 보통 정당들의 경우에는 대표가 위에서 원내대표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장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전개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 황 대표의 이 부분도 정치력 내지는 리더십 문제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경원 네. 원내대표를 확실하게 좀 장악 내지는 마음을 지금 못 산 상태다 보니 네.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계속 있었고 서로 대권 경쟁 비슷하게 지금 가는 양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번 단식 사태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의 단식이라는 것이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로서의 리더십 위기 결국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 단식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견이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는 더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본인이 내건 이제 명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내걸 수 있는 그런 그 명분이기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보다는 오히려 지금 개인적인 그런 리더십 위기에 따른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론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더 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당 내외에서 지금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분석이. 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려면 황 대표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행보를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장외투쟁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원내에서 해야 될 부분과 원외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본인이
다 잘 통제를 하고 네. 또 속도 조절도 해나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협치도 좀 이렇게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안 됐던 것이 지금 이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그런 그 결정적인 요인인 것이고 그래서 단식 자체를 보는 시각에는 단식이 결국은 황 대표의 현재의 위상 그러니까 리더십 위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그 한 단면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단식을 할 때는 단식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언제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고 자, 패스트 트랙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일단 12월 3일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예를 들면 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 네. 다른 정당이 이 강행 의지를 접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이른바 출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 뭐 출구 전략은 결국은 이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금 법안들이 통과되고 네. 나면 이제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단식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지소미아 문제는 내일이면 결론이 나는 거고요. 네. 예, 가부간에 그러면 이제 성명서 내고 이제 단식을 이제 중단하는 식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시점 선택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약간은 좀 그래서 논란도 좀 없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인데요. 네. 어찌됐건 뭐 단식에 나섰으면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과연 이제 그 리더십을 이번 그 단식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그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지금 뒷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도 결국은 그 좀 본인의 어떤 면피성 그 행보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금 황 대표의 그 리더십 복원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변수들로 지금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단식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정무수석을 현장에 보내서 뭐 설득도 하고 위로도 했다고 하는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 황 대표가 원하는 1대1 영수회담을 들어준다면 이게 또 일종의 출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죠. 네. 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은 당내에서도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지소미아 부분은 그 가부간의 지금 결정을 곧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네. 그 연이어서 지금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일정도 일단 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또 이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법안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하고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정부의 손을 떠났고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죠. 그래서 영수회담을 연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뭔가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답을 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영수회담 이제 성사가 어려운 것이고 또 얼마 전에 또 5당 그 대표들하고 문재인 대통령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그때 뭐 따로 이제 뭐 영수회담을 뭐 갖자 하고 해서 이제 그걸 뭐 관철시켰다면 모르겠는데 그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영수회담을 주장하니까 이거 역시 약간 좀 명분이 좀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문재인 대통령이 황 대표를 만났을 때는 뭔가 황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답을 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답을 주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답답할 거다. 그렇군요. 겁니다. 네. 자, 황 대표 단식을 놓고 장외에서 투쟁하지 말고 당을 바라봐라. 당의 쇄신을 바라봐라 이랬는데 마침 이 단식과 때를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최대 50% 절반을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천 룰을 발표했네요. 네. 네. 이 시점과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안을 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황 대표하고 이제 다 사전 조율돼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황 대표의 결정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파격적으로 지금 이제 그 교체폭을 이제 높이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읽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그 2012년 총선 당시에
그때 컷오프 기준으로 세웠던 게 25%였고 실제로는 한 41% 조금 넘게 그때 교체가 됐습니다. 네네. 그때 초선들이 그 정도 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그거보다는 뭐 한 10% 포인트 정도 더, 그래서 50% 정도까지 교체를 이제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건데요. 네. 이게 최근에 사실은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의식을 좀 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교체폭을 좀 상당히 높이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 손으로 50%를 자르고 누구 손으로 50%를 채우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공천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컷오프의 뭐 기준이라든가 이게 과제인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뭐 이제 의지는 밝혔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성은 밝히긴 했는데, 네. 저는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거라고 아. 봅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의 성향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인재 영입 과정에서 뭐 본인이 어떤 인물들을 선호하는지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인사 방향은 대략 이제 공천 방향은 이제 보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내에서 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새로운 인물, 뭐 그야말로 뭐 청년층을 대거 영입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되면 시대 변화를 명분으로 해서 네. 친박계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친박계 입장에서 보기에 본인들하고 뭐 이념 정체성도 그렇고 또 역량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또 고령자층 위주로 이렇게 인재 영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걸 과연 용납을 하겠냐는 거죠. 아. 절대 용납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고, 그래서 황 대표가 뭐 친환계로 대거 이렇게 인물을 교체하려고는 하겠으나 네. 그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용이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상황, 그러니까 황 대표가 단식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리더십 위기 상황,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 그 리더십이 뭐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네. 결국 황 대표로서도 막판에 가서는 공존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황 대표가 끝까지 이 공천 문제를 가지고 갈지 아니면 정말 비대위라도 만들어서 그야말로 완전한 쇄신의 기구를 만들어서 개혁 공천을 이룰지 이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